역대 최악의 산불로 경북 북부 지역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계속된 재난에 주민들은 견딜 힘마저 사라졌습니다. 경상북도가 봉화 석포제련소의 이전을 검토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봉화군에서는 석포제련소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탄핵 정국에 이은 조기 대선의 영향으로 에이펙 정상회의를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제빵소와 카페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번 산불로 경북 북부 지역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안동시 임동면 주민들도 괴물 산불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곳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수마의 화마까지 계속된 재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견딜 힘마저 사라졌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예고 없던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산에서 버티고 있던 나무는 쓰러졌고 비닐하우스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퍼붓듯 쏟아진 비에 밭은 엉망이 됐고 도로마저 끊기는 등 수마가 담긴 상처는 컸습니다. 하천 제방을 쌓아 올리고 다시 밭을 일구며 일상을 회복하던 찰나 이번엔 화마가 덮쳤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번진 산불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아예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다 돌아왔습니다. 아휴, 사다 이런 꼴이 생전에 어디서 있나. 작년에 물 때문에 직업하고 올해는 또 불 때문에 직업하고. 그래도 여기 앉아라시 그치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저딴 다 나지 뭐. 인접한 또 다른 마을. 바람을 타고 확산된 불이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집은 새카맣게 그을었고 자동차와 농기계는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마로부터 재산을 조금이나마 건져보겠다며 뒤늦게 대피했던 신수균 씨. 호미 하나, 낫 하나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할 뿐입니다. 그저 뭐 답답할 나름이죠. 뭐 빨리 지원해 주셔가지고 뭐 주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생업이 농업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조금 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 홈이 한 자루 없습니다. 지난해엔 물난리로, 올해는 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마을. 주민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폐수 무단 배출이 적발돼 지난 2월 26일부터 58일간 조업 중단에 들어간 영풍 석포제련소가 다음 주 목요일인 25일부터 가동을 재개합니다. 낙동강 상류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늘 지목되면서 지난해 11월 경상북도가 석포제련소의 이전을 검토하는 TF를 구성했는데요. 하지만 봉화군에서는 지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석포제련소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연간 약 37만 톤의 아연괴를 생산하는 석포제련소. 국내 아연 공급의 약 36%를 차지하며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4위 규모인 국내 최대의 아연 제련소입니다. 하지만 낙동강 수질과 토양오염 유발을 비롯해 잇따른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를 주장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석포제련소가 봉화군에서 가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석포제련소 폐쇄는 봉화군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수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지역 상권은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봉화군 석포면의 인구는 1,774명. 석포제련소 사택에만 500세대 이상 살고 있고 협력업체와 관련 상공업 종사자가 생활인구의 대부분인 상황. 제련소의 폐쇄나 이전보다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사업장 이전과 유지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봉화군의 고용 축소 또 지역 경제의 위축이라는 손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조업하며 또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포제련소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 여부를 떠나 제련소 조업이 계속된다면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문제에 명확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탄핵 정국에 이은 조기 대선의 영향으로 에이펙 정상회의를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정상회의장인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정상 간 친선 교류의 장이 될 만찬장은 올 초에야 장소가 겨우 확정됐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머물 최고급 숙박시설, 이른바 PRS 구축 공사도 더딘 상황. 경주 출신 박승직 도의원은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북을 넘어서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외에서도 부모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에이펙 정상회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행정 절차 간소화와 관급자재 조기 발주 등을 통해 정상회의 개최 한 달 전까지는 모든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선정이 늦어진 만찬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프라는 4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 만찬장은 저희들이 계속 지난해 12월 초까지 선정을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 또 계엄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를 중순에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회의 개최 최소 1개월 전에는 모든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완벽한 인프라 구축과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가적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제빵소와 카페가 대구 수성구에 있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 곳인데요.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하면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고모동의 제빵소. 중증 장애인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반죽의 무게를 저울에 정확하게 측정하고 견과류를 얹어 쿠키를 완성합니다. 반죽에 팥을 넣고 구멍을 내 오븐에 구우면 맛있는 단팥빵이 완성됩니다. 아주 보람찹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걸 배워올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제과 제빵 책임자는 중증 장애인들을 반죽팀과 성형팀, 오븐팀, 포장팀 등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제빵 제과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여기 와서 이제 가르치면서 참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더 근면성실하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을 때. 주문을 받는 직원도 장애인입니다. 4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김규탁 씨는 전화 주문과 인터넷 주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보람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수입이 생김으로써 이제 가게에 어느 정도 이제 보탬이 되는 느낌을 받았을 때 40대 초반쯤에 작은 집 하나 정도는 전세 얻어서 독립하는 게 일단 계획입니다. 제빵소 건물 1층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쌀빵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빵이라서 건강에도 너무 좋고 맛도 되게 부드럽고 또 장애인들 일자리 고용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되게 좋은 일을 하시는 곳이라서 도움도 주고 싶기도 하고.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제빵소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은 50명입니다. 이곳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빵 3,000여 개, 쿠키 약 1,000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위해서 빵을 만들기 때문에 이 빵들이 정말 건강한 빵들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먹거리가 되고 또 이 좋은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고 지금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도 또 다른 일자리가 되고 하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하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이어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을 통해 경상북도와 의성군에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남대학교 영남대의료원 6,300만 원, 금호회 1,000만 원,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1,000만 원, 경북지역 아동센터협의회 2,200만 원, 제베트남 대구경북 상공인협의회에서 1억 1,800만 동 보내주셨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회 1,000만 원, 의성군 명예읍면장협의회 2천만 원, 손옥헌 단촌 명예면장 500만 원, 김선갑 금성 명예면장 1,000만 원, 공양 한우 마실장목회 5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봉양면 향토사랑회 1,000만 원, 봉양면 이장협의회에서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산불 피해 지원 전용 계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의성과 안동, 영양, 청송 등 산불 피해 시군을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욕구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의 재가 돌봄 서비스로 최대 30일 동안 72시간 이내로 이용자의 비용 부담 없이 지원합니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재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 거주시설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는 경북행복재단이나 시군 읍면동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영양군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추가 경정 예산 292억 원이 군의회를 통과하며 확정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빠르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 지역의 인프라 복구와 이재민 생계 지원, 산림 복원 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46억 원, 이재민 긴급구호금 48억 원, 임시주택 설치 44억 원 등입니다. 202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청송사과가 사과 브랜드 부문에서 13년 연속, 산소카페 청송군이 도시 브랜드 부문에서 6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